자, 퇴짜 무슨 얘기일까요? 민주당 얘기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봉투를 하나 들고 어디를 좀 찾아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대표 예비 후보자 등록 서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 선관위 부당한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수용법관 자동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기 때문에요.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거를 서류를 받아 보시고 그걸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자격 리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당에서 양해 서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이제 결정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서류 두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 위원장님 입당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세요? 네, 개인 정보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류를 검토를 하셔야지 그걸 아는 거잖아요. 일단 접수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미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지. 아예 거부부터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받아 보시고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뭐 파쇄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 주시던지 그거는 당에서 처리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과 질서, 규칙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당 지도부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예, 저 당 선관위 직원이 이분이죠. 이게 무슨 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당에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죠.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그대로 서류를 강행을 했습니다. 두고 가겠다. 파쇄하든 접수하든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고 방금 들으신 대로 이재명 의원은 개인적으로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김영주 의원님. 네. 앞으로 뭐 이준석 대표 자맥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 대표에 준하는 비대위원장까지 했고 물론 당원 당규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 가입 뭐 자격은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뭐 그런 당원 당규 규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가요? 당원 당국 규정이 중요하죠. 이 젊은 정치인보다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길게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기회가 될 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당이 아시다시피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떨어 고치다가 망한 당이거든요. 망한 당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아니요, 근데 지난 대선에 패배를 했으니까요. 예, 예. 뭐 완전히 망했는지 덜 망했는지 모르지만 야, 어쨌든 자기 망한 마음대로 당은. 예. 뭐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땜질식 처방을 해서 국민들이 도와줄 힘을 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왜 비대위 체제이고 왜 본인이 영입됐습니까? 그런 당을 더 굳건히 세우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금은 그런 것을 딱 질서를 만들어가는 당을 다시 새롭게 굳건히 많은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더라도 예. 본인이 해당 상황이 안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기 당의 약속인, 자기 당의 헌법인 당원을 존중하지 않는 나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개인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새로운 정치인은 과거 정치인이 조삼모사식으로 땜질식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인에게는 더 많은 원칙과 신뢰, 권위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예. 더 젊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가고 싶지만 기회가 안 되네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기회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뭔가 남는 장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은 그런 남는 장사를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은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의 이런 행동 이해가 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사실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당비 납부를 해야 피선거권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도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공을 당으로 넘긴 다음에서는 당이 결정한 바를 따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대위에서도 이것을 논의한 바 있고 당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해서 이것을 예외로 두긴 어렵다. 박지원 위원장의 출마를 예외로 두기는 어렵다라고 결정했으면 그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행보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출마는 좌절됐고 그리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이제 쓴소리 혹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당대표에 출마했던 다른 당 의원들의 공격도 시작이 됐는데 서른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비 누가 대납했다 보는 게 상식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당 대표를 놓고서 경쟁하다 보니 저격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뭐 제가 볼 때 확실하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란 확대명. 말이 나오는군요.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저 서른 의원 변호사비 대납했다 이 얘기도 예.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고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럼 대표된 이후를 저희는 생각해야 될 텐데 저희 입장에서 좀 그래요. 야당 거대 야당인데 당 대표가 새로운 분이 나왔다면 저희 전략도 좀 수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1년 이상 가고 또 이 체제가 2년 후에는 총선까지 간다고 하면 3년간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민주당의 변화는 지체가 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계속 똑같이 그동안 공격했던 대로 야당과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익숙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 이슈도 많은데 대우조선 파업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봐야겠습니다. 자, 네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